안녕하세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몸은 기억한다 편입니다. 오늘은 118페이지 위험 감지 요리사와 화재 경보기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삶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요소이고 뇌는 이를 감지하고 반응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한다. 외부 세계에 관한 감각 정보는 우리의 눈과 코, 피부를 통해 전달된다. 이 감각들은 변형계 내부에 자리한 시상으로 보인다. 뇌에서 요리사 역할을 맡고 있는 시상은 우리가 인지한 모든 정보를 휘휘 저어 골고루 잘 섞어서 자전적 스프를 만들고 이 종합적이고 일관된 경험을 우리는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모여든 감각은 두 갈래로 흩어진다. 한쪽 경로는 변형계의 저 깊이, 아몬드 두 개가 모인 형태로 자리한 무의식의 뇌, 편도체로 가는 아랫길이고 다른 한쪽은 의식적인 인지와 연결된 전두엽으로 향하는 윗길이다. 신경과학자 조지프 루드는 편도체로 향하는 이 아랫길은 이동 속도가 극도로 빠르고 전두엽으로 가는 윗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위협을 느끼면 이동 속도가 몇 밀리초가량 느려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만큼 큰 위협을 느낄 때 시상에서 일어나는 과정도 세분된다. 본 것과 들은 것, 냄새, 피부로 느낀 것이 각각 따로 암호화되고 다른 조각으로 분리되며 정상적인 기억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지금 인지한 위험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편도체를 뇌의 화재 경보기로 비유한다. 편도체의 주된 기능은 유입된 정보가 생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일은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근처에 있는 해마가 새로 들어온 정보를 과거의 경험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면서 판단에 도움을 준다.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예를 들어 다가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다거나 거리 저쪽에서 이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위험한 인물로 판단될 때 편도체는 시상하부와 뇌간에 즉각 메시지를 내려보내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몸 전체가 조화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계도 참여시킨다. 편도체는 시상에서 전달된 정보를 전두엽보다 더 빨리 처리하므로 유입된 정보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즈음에 신체는 이미 한창 대응 중인 것이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을 포함한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고 그 결과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수가 증가하면서 신체는 맞서 싸우거나 도망갈 채비를 한다.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신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나 회복 과정이 차단되면 신체에 방어해야 한다는 자극이 사라지지 않아 불안을 느끼고 흥분 상태가 된다. 원래 뇌의 화재 경보기는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면 특정 상황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잘못 해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상대방의 의도가 순수한지 위험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가정에서나 직장 내 대인관계에 오해가 생겨서 괴로워질 수 있다. 복잡한 업무 환경이나 아이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람들의 기분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악의 없는 말이나 얼굴 표정에 화를 분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어서 121페이지 스트레스 반응의 통제 감시탑 챕터입니다. 편도체가 뇌의
화재 경보기라면 전두엽, 특히 눈 바로 위쪽에 자리한 내측 전전두엽 피질은 높은 곳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감시탑이라 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 연기가 솔솔 날 때 집에 불이 났으니 얼른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신호인지 아니면 뜨거운 불에 스테이크를 익히느라 연기가 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편도체는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편도체의 역할은 전두엽의 판단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갈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당황한 상태가 아니라면 전두엽은 틀린 경보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트레스 반응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도와준다. 보통은 전전두엽 피질의 실행 기능 덕분에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생각과 느낌, 감정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것은 이 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마음챙김 능력이다. 생각과 느낌, 감정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 시간을 충분히 들인 후 반응하면 실행하는 뇌는 정서형 뇌에 미리 설정되어 자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저해하고 체계화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하는 한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늦장을 부리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기다리게 할 때마다 벌컥 화를 내지 않는다. 뇌의 감시탑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위협하는 행동이 그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 발생한 기능이라는 사실도 알려준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우리는 길들여진 동물처럼 행동한다. 즉,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싸움, 도주 반응을 할 태세에 돌입한다. 요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면 편도체와 내측 전전두엽 피질, 즉 화재 경보기와 감시탑의 균형이 급격하게 깨지면서 감정과 충동 조절이 훨씬 힘들어진다. 감정 상태가 고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경 영상 연구 결과를 보면 강렬한 공포와 슬픔, 분노는 감정에 관여하는 뇌의 피지라 영역의 활성을 증대시키고 전두엽의 여러 영역, 특히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전두엽의 억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 큰 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고 별것 아닌 일로 실망해도 격분하고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얼어붙어 버린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화재 경보기와 감시탑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향식으로 변화를 주거나 상향식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조절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한다. 하향식 조절이란 신체의 감각을 점검하는 감시탑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과 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상향식 조절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것은 뇌관에서 시작된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보정하는 것이다. 호흡과 움직임, 촉각을 통해 자율신경계에 접근할 수 있고 특히 호흡은 의식과 자율적 조절이 모두 관여하는 몇 안 되는 신체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 하향식, 상향식 조절 기능을 키울 수 있는 상세한 방법은 5장에서 알아보자. 네, 여기까지 124페이지 상단까지 읽었고요. 저자가 비유한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한다고 했고 또 전두엽은 뇌의 감시탑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으로 변화하는 것, 상향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5장에서 계속 읽어나갈 텐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만남의 가치 읽기, 몸은 기억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